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죄 조회 기록권. 이건 지금 본인이 친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사람 전과 3범이래. 절도랑 뭐가 있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조회를 해줬길래 알았을까? 이런 거 정도 하나 걸어갖고 징계하고 끝내려고 하겠죠. 근데 전 이거 보니까 정말 부당거래 영화를 그냥 현장에서 보는 기분이 아주 공포스러웠습니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더 맞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그 많은 혐의 받는데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위가 됐는지 몰라도 예컨대 검사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사고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어느 사회나 다 있는데 하필 이 사람을 골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미정 씨가 어쨌든 간에 김의겸 의원을 찾아간 거니까 발굴한 건 아니죠. 그래도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보하는 게. 그런데 지금 설명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은 제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왜 이 검사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었느냐고 할 때 이재명 대표를 빼곤 설명이 안 되는 아니 거죠. 마약 수사를까지 개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현장을 보고 저희가 이런 거 문제지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바로 이어갑니다. 민동기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공언했던 대로 어젯밤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세 번째 시도 만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을 했고, 연관기관의 간부들이라든가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북한은 이번 발사를 계기로 추가 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 당국은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성공 여부는 위성이 궤도를 몇 바퀴 돌아봐야 이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합참이 조금 전에 일단 밝힌 입장을 보면 북한이 정찰위성 우주 궤도에는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정상 작동 판단에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합참은 또 러시아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도운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을 했고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근 가까워지기도 했는데 그 차원에서 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의 도발을 우리 정부는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오늘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제가했죠. 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 안건을 제갈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그런 조항입니다. 예.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가 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이제 어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남북 간 합의 체결된 합의가요. 공식 절차를 밟고 명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동안 북한이 이 9.19 합의 파기를 위협한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실제 효력 정지 절차를 밟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처음인데요. 예. 일단 북한은 즉각 반발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판문점 선언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2018년 4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이 일단 김정은 당시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이제 서명을 한 그런 선언이지 않습니까? 예. 이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게 그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문점 선언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어찌됐든 이번 조치로 사실상 이 9.19 군사 합의가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향후 전망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말씀 듣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합참도 사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을 한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그리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이게 대체로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찰위성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예. 이걸 최대한 빨리 정찰위성을
발사를 통해서 성과를 거두겠다. 1, 2차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차 발사를 통해서 정찰 위성을 빨리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핵 미사일의 완성도를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예. 정찰 위성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다 실현시키는 눈 역할을 한다라고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핵무기와 단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완료가 됐고 정찰 위성까지 이제 발사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북한은 그 전략 무기를 완벽하게 이제 확보한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의 눈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찰 위성의 존재는 결국 예. 북한이 타격할 수 있는 한반도, 한국, 일본 또는 미국의 예를 들면 이제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랄지 굉장히 예. 중요한 전략 무기들이 집중돼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통해서랄지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북한이 그 일방적으로 북한이 그동안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그 군사 시설들이 다 노출됐다고 보고 있는데 예. 북한도 이제 그 능력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점에서 북한이 상당히 그동안 주목을 했던 분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2016년 광명성 사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었고 이번에 천일마 1형 발사 3차 시도를 이제 북한 말로는 이제 성공했다고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차원으로 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북한도 정찰 위성을 보유를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평가를 오늘 내렸는데 앞으로 정찰 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조밀하게 아주 촘촘히 북한의 적대 국가 또는 북한이 지금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도 북한도 그 눈을 자기 눈을 갖고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효력 정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을 쏜 부분이 그건 9.19 합의랑 관계가 북한이 없잖아요. 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그동안 쭉 보면요. 예.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인공위성 발사 또는 정찰위성 발사가 그 탄도미사일과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입장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도 결국엔 탄도미사일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그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고 미국도 규탄 성명이 나왔고요. 일본도 그렇고 EU 그다음에 국제연합 유엔도 지금 이제 규탄 성명이 나왔는데 결국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되게 그 결의안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라고만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의 효력이 정지된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효력 정지된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군사 분계선 선상에서 상공에서 그러니까 MDL이죠 우리가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 그다음에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의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이게 이제 1조 3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 MDL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이제 효력 정지를 이제 시켰는데 결국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입장, 그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들이 대체로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이제 다시 하게 재개되면 이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러한 좀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MDL 선상에서 우리의 정찰 기능이 미국도 이제 정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정찰 기능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정찰기가 있고 미국도 이제 U2 정찰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찰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근접 비행을 하면서 북한의 주 시설들을
정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그 혈액 정지를 시키면 이제 북한도 거기에 상응해서 아마 조만간 강력한 이제 9.19 파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MDL 선상에서 그런 그 정찰 활동에 대해서 북한이 9.19 위반을 남측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남측에 대해서 그 역설적으로 또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 또 우발적 돌발적 충돌의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거친말이 오가는 말폭탄을 넘어서 어떤 군사적인 네. 충돌 혹은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의 우려까지도 존재한다는 의미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예. 이것이 이제 계속 그 상호 그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에는 예. 최악의 상태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예. 이런 전반적인 한반도에서의 군사의 긴장의 고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제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은 지금 좀 더 커지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럴 때 사실은 한 라인이 열려 있어서 최악으로 갔다가도 좀 가라앉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할 텐데 동서해지고 군통신선도 다 끊겨 있고 남북 네네. 공동 연락 사무소도 채널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상호 간에 이런 문제와 관련된 대화나 뭐 추후 협상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지금은 그 가능성들은 거의 닫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유일하게 지금 이제 그 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대구 관제소에서 이 항공은 당연히 또 그 관제를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만 이제 하나 작동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남북 관계와 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남북의 상호 간의 열린 창이 닫혀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예. 또 이제 이 상황에서 남북이 이 우발적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서도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실체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어쨌든 남북이 그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상호 간에 여러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는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수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네.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안보의 흐름이 우크라이나와 네. 또 지금 가자지구,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나도 봐달라. 이제 내년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네. 선택을 좀 더 강한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은 지금 거의 지금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모든 관심은 우크라이나 지금 이스라엘 가자에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물론 북한으로서는 이제 관심을 보여주라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 정도 북한의 행동 가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시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하. 오히려 북한은 이러한 때 최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핵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 예.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지금 국제사회 관심 모두 지금 우크라이나 가자에 가 있을 때 예. 오히려 기술적 능력을 완성시키는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겠다. 그것을 갖고 아하. 그 완성된 형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또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지혜 전략 필요해 보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해 볼 텐데 다른 얘기 많이 했고 그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매주 이제 격주 화요일마다 한판승 보시는 분인데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일찌감치 서울 마포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조정원 의원에 이어서 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누구죠?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신지호 전요? 네. 예. 서울 마포갑 지역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음. 자신이 이제 마포갑 출마 의향을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 그런 권유와 요청을 받고 있다. 아하. 중3까지 마포에서 자랐으니까 마포가 고향이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 마포갑에 출마하려 한다. 마포갑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 강북에도 강남 3구 벨트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강남 3구 벨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새롭게 전략적 욕충지로 돼야 하는데 예. 그게 지금 마용성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마포, 용산, 성동.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략적 욕충지로 만들어야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쟁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역인 이용호, 최승재 의원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대전환 흡수합당으로 당적 변경을 앞두고 있는 조정훈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에 신지호 전 의원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현직 공천 경쟁 4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이유 때문인지 신 전 의원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당에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교통정리가 안 된다면 민주적 경선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아마 전략 공천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경쟁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마포가 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분양을 서로 받으려고 지금? 뭐 어차피 이런 얘기 주워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야 예. 되니까 너무 진중하게 듣지 마시고요. 네,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예, 말씀 주세요. 강순규 수석이 예. 신지호 의원하고 친해요. 오래된 관계고 지난 총선 때도 와서 도와준 게 있고 예. 해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예. 신지호 의원이 강순규 의원 쪽의 조직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한 1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가장 탄탄하게 조직을 갖고 강승규 있는 전 의원이 강순규 그 수석인데 지역에서 있었기 그분은 때문에 거기 출마 안 하는데 그 키를 누굴 넘겨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열쇠를. 예, 그 열쇠를 아마 지금 신지호 의원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조정은 의원과 이용호 의원, 최승재 의원은 전혀 그 열쇠를 못 받고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당원 명단이라든지 그 동안의 노하우가 있는 파일을. 걸 들게 되면 이것이 가지는 파괴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늦더라도 뛰어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닐까요? 진 교수님, 자 마포가 왜 이렇게 뭐 거기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역은 사실 가능성이 없지만 그나마 거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들 덤벼드는 건데 예. 글쎄요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네. 그거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곳이구나. 마포가 분명히 지금 여당한테 불리한 구도 속에서 치러질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 보면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보죠. 뭐. 예. 지금 그 이용호 의원이 상당히 좀 불쾌하겠어요 이거. 우리 이용호 의원 다음 주에 나오실 텐데 저희가 이 질문을 또 집중적으로 찜해놨는데 와가지고 다들 계속 와가지고 그죠? 이게 라면 먹을 때 말이죠 젓가락 들고 다 덤벼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자 다음 이슈 검찰 얘기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그 대북 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섭 검사, 수원지검 차장검사였죠. 근데 개인비 의혹으로 대전고검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관련 의혹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이게 이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예. 이정섭 검사가 그 용인 컨트롤의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가사 도우미 등의 범죄 이력을 불법 조회해줬다 이런 의혹이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선후배 검사들에게 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예약을 해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부킹.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의혹은 리조트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가족 지인과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고요. 예. 또 연관돼서 이 리조트를 갔을 때 이정석 검사가 수사했던 한 기업의 부회장이 그런 마련한 자리였고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 이용 관련 특혜가 제공된 정황이 있다. 이제 이런 의혹인데 이런 의혹에 더 하나가 더 지금 추가가 됐는데요. 처남댁이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 이제 강미정 씨인데 처남댁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석 검사의 처남의 부인이 처남의 부인의 동생인 거죠. 그 동생의 와이프가 이제 처남댁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미정 씨가 본인의 이제 신분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자신의 그 남편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마약 폭행 혐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본인 여기에 남편이. 이정섭 차장검사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일파만파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현재까지 이정섭 검사는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을 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바로 지금 뭔가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짧게 전해주시면. 일단 그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자 조사를 통해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공수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예. 일각에서는 지금 주요 단서인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압수를 안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검찰 수사 의지를 좀 의심하는 그런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이 문제군요. 네, 휴대폰은 가장 중요하죠. 예. 자, 진 교수님 관련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건 이제 이정석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고 예. 검찰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따로 배제하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예. 다른 사람 남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좀 허탈한 거죠. 이 사람만 잡으면 수사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수사를 멈출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예, 진중권 작가님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좀 예. 하셔서 정리를 하면요. 예. 우리 그 강미정 씨가 최초로 김의겸 의원에게 본인이 했던 이혼 소송 관련정에서 저 검사 힘이 너무 세다고 느껴서 최초로 제보를 한 것은 6월의 일이라서 그 당시엔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쌍방울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의겸 의원실에서도 뭐 그런 일방적인 특히 이혼 당사자의 주장을 그냥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정감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터뜨린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강미정 씨가 문제 제기할 때는 이재명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건이라는 게 일단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사건의 규모나 여러 가지 뭐 재벌들 가서 뭐 콘도 막 쓰고 뭐 특히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들하고 밥 먹고 여러 가지 과정들은 이 증언이 나와 있는데 휴대전화조차도 확보를 안 했다. 뭐 이 수많은 건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죄 조회 기록건 이건 지금 본인이 친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사람 전과 3범이래. 절도랑 뭐가 있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조회를 해줬길래 알았을까? 이런 거 정도 하나 걸어갖고 징계하고 끝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전 이거 보니까 정말 부당거래 영화를 그냥 현장에서 보는 기분에서 아주 공포스러웠습니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더 맞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그 많은 혐의 받는데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위가 됐는지 몰라도 예컨대 검사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사고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어느 사회나 다 있는데 예. 하필 이 사람을 골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미정 씨가 김의겸 의원을 찾아간 거니까 발굴한 건 아니죠. 예. 그래도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보하는 게. 그런데 지금 설명 못하는 게 그렇게 많은 제보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왜 이 검사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었느냐 할 때 이재명 대표를 빼곤 설명이 안 되는 아니 거죠. 마약 수사를까지 개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나왔다 그냥 돌아가는 현장을 보고 저희가 이런 거 문제제기 안 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아니 뭐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혐의 자체가 지금 그냥 하나의 혐의에 불과하고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는 다 제출이 됐고 그 부인이 가지고 지금 경찰 쪽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꼭 잘 제출하라고 하다가 6번 수사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증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등 예. 지금 경찰의 움직임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검찰이 지금 뭐 이거 자꾸 음모론으로 가거든. 검찰이 어디가 음모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이재명 건이니까 이거를 수사한다는 거 주장하시는 진중권 작가님 음모론을 펴시는 거고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제가 거예요. 사실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검찰이 지금 경찰한테 명령해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말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찰이 문 앞에 왔는데 그 누나가 찾아오고 수사를 중단하고 나왔던 사람이 신고를 받았다고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물러난 상황에 대해서 그럼 검사가 끼어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찰이 마약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냥 마약을 신고를 받은 현장에서 그냥 물러섭니까? 지금 경찰이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라고 경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경수사관과 아주 대립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한 해석인데 지금 경찰에서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를 경찰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이상하다라면 검찰과의 관계를 갖다 봐야 되는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음모론 수준이죠.
네, 김 소장님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면 뉴스 준비하도록 하죠. 오늘 한판 브리핑은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